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죠.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과 시장 분위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양상이에요. 이 안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만큼의 성과를 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전략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기 위해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되고 있는 몇 가지 리포트들 추려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1월 글로벌 주식 전략 관련한 전반적인 이 흐름 안에서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담겨있는 그리고 탑픽 ETF까지 들어있는 리포트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고요.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좀 냉각돼 있는, 위축돼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 산업 전체에 대한 뷰가 담긴 리포트,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볼만한 기업들, 특정 기업들에 대한 의견이 담긴 리포트 이렇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월 글로벌 주식 전략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죠.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이고요. 본격화되는 자원 경쟁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1월 시장 환경 관련해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부분,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외 중요한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어요. 테크 기업들의 투자 여력 그리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돼 왔었죠. 해서 1월에 발표될 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수익성에 따라서 종목별, 기업별로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만 핵심 광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핵심 광물 리스트를 확대했고요. 중국 역시 은, 텅스텐 그리고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내정에 대한 간섭 역시도 개입 역시도 이 원자재 공급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 함께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들어서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야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야심차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역시도 그린란드 내의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그 궤를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서 테크주 내에서는 수익성을 기준점으로 삼은 차별적인 움직임 일단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 정세 안에서는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반영해서 이달의 ETF 탑픽도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크게는 AI 테크 내에서의 선별적인 투자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의 분산, 그러니까 핵심 성장 그리고 핵심 광물 테마로의 배분을 전략에 있어서의 기준점으로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유동성 환경 안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지닌 클라우드 3사가 유리하다는 관점과 함께 AIQ 티커스는 AI 테크 ETF에 대한 관심 이번 달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또 더해서 AI 산업 팽창과 맞물린 미국의 전력 생산량 증진 정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인프라 관련 ETF이죠. 페이브 티커스는 ETF 역시 관심 ETF로 꼽았고요. 원자력 에너지 증진 정책으로 원재료인 우라늄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 감안해서 URA 티커스는 우라늄 ETF 역시도 관심 가져볼 만한 ETF로 꼽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히토류 ETF이죠. 램X 티커스는 ETF 관심 ETF로 꼽았고요. 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연초에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유지할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티커 링 티커스는 금 채굴 관련 ETF 때문에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반도체 그리고 중국 바이오 ETF 역시 기술력의 향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ETF로 1월에도 여전히 꼽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연초의 흐름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되어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리포트인데요. 김철중 애널리스트와 강민희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리포트 극단적 공포를 기회로라는 다소 직관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심리가 이 극단적 공포라는 말을 쓸 만큼 악화됐던 계기가 된 건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등이 주인공이 된 수주 계약 취소와 수주 계약 정정 공시였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다만 최근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졌던 이 계약 관련 공시건들에 대해서 과거 업황 둔화에 따라서 이행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최근 공시로 불거진 것이며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지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반영된 공시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향후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출하량 그러니까 Q가 올해 1분기 바닥을 통과할 걸로 보이고 판가 그러니까 P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됐던 원자재료 가격 상승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역시 함께 개선되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출하량 Q의 경우에는 미국 ESS 수주와 출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재개로 유럽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개선될 걸로 보이죠. 또 북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사 매출 내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출하량 같은 경우 전체 그림 안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시각인 거고요. 판가 그러니까 P 같은 경우는 리튬을 포함한 주요 제품의 가격이 지난 6개월간 이미 큰 폭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주요 제품 가격 역시 중국 정부의 공급 조절 정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말미암아서 4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실제 제품 가격의 상승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리드타임, 지연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섹터 전반적으로 판가 사이클이 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P도 개선이 되고 Q도 개선이 되고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해서 지난 악재를 반영한 공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북미 ESS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계속되는 포인트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섹터 탑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와 LNF 꼽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의 대표 종목들 탑픽으로 언급된 종목들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에 대한 의견 사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리포트 역시 김철중, 강민희 애널리스트가 함께 발간을 했고요. 제목 보면 마지막 담력 테스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는 최근에 뉴스플로우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급격한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됐던 포드 그리고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의 배터리 전문 자회사 FBPS와의 계약 해지 공시에 대해서 이 전체 계약의 규모가 수주 잔고의 3% 내외이기 때문에 단기 또 중장기로 봤을 때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했고요. 사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건 이전에 계약됐던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다 해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과거 공시건들을 되짚어 봤을 때 비슷한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미 앞으로의 흐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은 이벤트들 때문에 발생한 하락이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난 이벤트로 인한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던 판가 그리고 출하량 관점에서의 중장기 사이클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섹터 그리고 기업을 봐야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실적 회복은 일단 올해 시작이 돼서 향후 2년여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때문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초입에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장의 공포는 마지막 담력 테스트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반기 북미 얼티엄 라인 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좀 낮춰 잡았어요. 기존 61만 원이었던 걸 52만 원으로 약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부정적 이슈 뉴스플로우에 따른 급락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이 섹터 내 탑픽으로 함께 언급된 LNF예요. LNF 역시도 이슈가 있었죠. 일단 제목 보면 독야청청, 홀로 푸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북미 OEM 직납향 수주 계약 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전략 수정으로 LNF와 체결했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면 이를 큰 악재로 반영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이 정정 공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에 반영된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좋지 않았던 업황을 실적에 다 반영해 왔는데 그걸 사후적으로 확인한 공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번 공시권을 계기로 해서 이후 테슬라와의 거래선이 끊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또 있었던 건데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사이버캡 같은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스펙이 확정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 4680향 공급이 올해 2분기 이후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계약 금액 정정 공시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 LNF의 실적 흐름에 대한 부분이겠죠. 북미 EV 수요 둔화로 섹터 내 업체들의 지난 분기와 또 이번 분기 출하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만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신규 제품 공급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출하량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지난해 4분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고 평가 충당금 환입도 4분기 실적에 꽤 유의미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북미 EV 노출도가 낮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재고 평가 충당금 잔고의 환입이 계속될 거라는 점 반영해서 견조한 실적 전망했고요.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성장하는 그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테슬라 자체 4680 셀의 스펙이 확정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밸류체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련한 공급이 지난 1분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서 LNF 역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아마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언제쯤이 될지가 실제 LNF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키가 될 것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판단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에 이어서 연초에도 국내 증시에 강력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어느 쪽에서 기회를 잡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